이강민의 잡지사 9월호 5번째 페이지. 3년 가까이 지성함양, 두뇌 개발에만 매진했던 잡지사 지성인들에게 건강한 몸에 대해서 쉽게 풀어주시는 분입니다. 스포츠 영양사 우수 영양사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 뵙습니다. 두 번째 뵙습니다. 거의 뭐 한 달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예. 제가 저번에 찍은 걸 좀 봤더니 네. 처음 인사할 때 너무 어색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딱 안녕하세요 딱 한번 뚝 하고 끊어버리니까 아나운서님이 좀 갑자기 왜 뒤에 말이 안 나오지 하다가 중간에 딱 치고 들어오셨어요. 그래갖고 초면이니까. 네. 예, 그런 거죠. 이번엔 좀 말을 좀 많이 해보려고 인사에 말을 길게 해주시니까 네, 너무 좋네요. 예. 네, 요거 인사 좀 하려고 했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예, 진행자를 편하게 하는 최고의 게스트 우수님과 함께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난 시간에 이제 첫 편 나오셔서 단백질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고 또 그 영상에 달린 댓글, 질문 댓글에도 이렇게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주셔서 네. 저희도 감사했습니다. 네, 저는 원래 좀 댓글을 다는 걸 좋아해요. 그러세요? 네, 댓글 다는 거 워낙 좋아하는데 어떤 분이 예전에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왜 이렇게 그렇게 댓글 달고 그런 걸 좋아하냐. 네. 근데 지겹지 않냐. 솔직히 맨날 똑같은 질문일 귀찮을 텐데. 수 있을 텐데. 네.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지겹고 귀찮은 질문이긴 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렇겠죠. 똑같은 질문들이 대부분이라서 네. 영상 보면 될 것 같은데 왜 이걸 또 질문하지? 이랬는데 네. 사실 질문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시간이 많이 들든 적게 들든 간에 어쨌든 뭐 시간 싸움의 세계니까 자기가 궁금한 거를 얼마나 궁금했으면 이걸 그렇죠. 로그인을 해서 맞아요. 물어볼까. 네. 그것도 정성이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뭐 알고 있는 거 공부한 사람은 뭐 제가 공부를 많이 한 건 아니지만 공부한 사람은 알고 있는 걸 다른 사람한테 나눠줘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뭐 그렇게 인터넷상에서 유튜브 컨텐츠에 질문이 달리는 게 뭐 전문 지식 상담 수준은 아니니까요. 네, 그런 건 웬만하면 답변을 하려고 하고 우리 있습니다. 선생님을 신뢰해서 남긴 질문인데 그걸 이제 맞춤형으로 다 달아주시니까 굉장히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예, 고맙습니다. 재밌었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시간인 오늘은 그 탄단지 3대 영양소 중에 하나이지만 글쎄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오해를 많이 받고 있는 영양소가 아닌가 싶은데요. 지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방은 다 나쁜 것인가? 예, 지방에 대한 오해부터 또 몸에 쌓이는 체지방의 원리까지 오늘 짚어주실 것 같은데 선생님 일단 오해부터 한번 풀고 가겠습니다. 일단 필수 영양소라고는 하지만 지방 하면은 좀 혈관에도 안 좋은 것 같고 살찌게 하는 주범? 좀 비호감을 사고 있는 영양소 같은데 네. 지방이 왜 우리 몸에 필수적이라고 하는지 궁금한데요. 일단은 우리가 지방이 없으면은 사실 살 수가 없다고 보고 있어요. 가장 큰 이유는 지금이야 워낙 먹을 게 풍족해갖고 이렇게 체지방도 나빠, 뚱뚱해지는 건 나빠 이렇게 얘기하지만 네. 사실 인간이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건 어떻게 생존할 수 있냐? 생존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느냐입니다. 네. 근데 사실 뭐 탄수화물을 몸속에 저장할 수 있는 건 참 아쉽게도 제한적이고요. 그다음에 단백질도 사실은 좀 제한적입니다. 근데 지방은 정말 컴팩트하게 아주 똑같은 한정된 공간 안에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굶고 먹을 거를 잘 구할 수 없는 환경이었다면 지방을 얼마큼 잘 저장해 놓고 그걸 또 얼마 또 아끼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같은 공간을 차지해도 단백질, 탄수화물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어요. 그렇죠, 지방에.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따지면은 그 같은 공간 안에 그 안 마른 그러니까 그냥 생물 오징어를 집어넣냐 마른 오징어를 집어넣냐 그런 느낌. 네, 그런 느낌의 차이입니다. 예. 그래서 지방은 정말 수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지 않아요. 지방 세포 자체가 한 10%에서 13%의 수분. 사실 다른 세포들은 거의 70% 육박하게 수분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물이 없는 나머지 공간에 지방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빼곡하게 저장할 수가 있죠. 쫙 쥐어 짜서 네. 예, 알짜만. 알죠? 네. 그럼 단백질처럼 뭐 하루 필수 섭취량 같은 게 있나요? 사실 단백질 빼고는 탄수화물이나 지방은 정해져 있진 않아요. 그거는 뭐 개인의 편의 상황과 주변 환경 그리고 뭐 개인의 활동량, 에너지 소비량 이런 거에 따라서 서로 조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 이건 얼마큼 먹어라, 저건 얼마큼 먹어라, 뭐 얼마큼 먹으면 좋다, 뭐 너 안 먹으면 좋다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사실 그렇다는 과학적 근간은 없습니다.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요. 네.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은데
궁금한 게 이제 먹었을 때 좋은 양질의 지방이 있다 그러고 또 나쁜 지방이 있다고 하잖아요. 뭐가 양질이고 뭐가 나쁜 지방인지 둘의 차이는 뭔지 궁금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하는 지방산이 가장 좋다고 그랬어요. 네. 그걸 우리 흔히 편하게 불포화 지방이라고 부릅니다. 네. 근데 이 불포화 지방이 가장 좋은 지방, 몸에 좋은 지방이다. 포화 지방, 트랜스 지방은 나쁜 지방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뭐 현행도 트랜스 지방은 나쁘다는 거는 확실한 것으로 지금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실 그 근거는 조금 희박하고요. 네. 근데 트랜스 지방이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가공 과정에서 가열이나 아니면 일부러 이제 기름을 딱딱하게 굳히는 과정에서 튀김. 그렇죠. 뭐 그런 튀김 같은 것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뭐 대두유나 이런 식용유를 마가린처럼 고체화시키는 그런 과정에서 것도. 네, 예. 그런 과정에서 이제 수소 경화 과정이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딱딱하게 붙이면서 트랜스 지방이 생기는데 그것 때문에 좀 나쁘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지금 우리가 시중에 먹는 식품 중에 거의 없거든요. 그런가요? 말씀하신 마가린, 버터 이런 거 있잖아요. 마가린이나 이런 것도 트랜스 지방산이 지금 거의 없게끔 계속 가공을 아, 바꾸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런 가공 과정을 통해서 트랜스팻 제로 시장을 지금 뭐 식품 가공업계에서 거의 만들어내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집에서 가공하는 과정, 주로 이제 기름을 써서 튀기거나 볶거나 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도 있고요. 네. 뭐 냉장고에 이제 기름이 있는 음식을 오래 보관했다가 지방이 있는 음식을 오래 보관했다가 다시 또 재가열해서 먹는 과정 이런 것들에서 주로 생길 수가 있고 그다음에 사실 식품 중에도 들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거는 사람 모유에도 들어 있고요. 트랜스 지방이. 네, 모유에도 들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우유, 버터 같은 데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트랜스 지방이 뭐 화학적 공정을 통해서만 생긴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 몸에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네. 네. 예. 그게 포화 지방산과 불포화 지방산 사이 왔다 갔다 거리면서 중간 과정에 생기는 물질이라서 네, 그래서 항상 있습니다. 단지 그거를 너무 많이 먹게 될 경우 이제 몸이 뭐 교란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예. 어떤 좀 미흡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는데 현재 제시된 근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트랜스 지방산을 많이 먹었더니 네. 좀 총 사망률이 증가됐다. 총 사망률이 증가했다. 네, 좀 증가됐다. 두루뭉술하네요. 두루뭉실하죠. 예. 그래서 그걸 또 뭐 예를 들어 불포화 지방산으로 바꿨더니 5% 정도 바꿨더니 사망률이 감소했다. 이런 결과들만 있어서 명확하게 트랜스 지방산만 먹이고 네. 결과물을 추출한 인과관계 연구는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포화 지방은 꼭 나쁘지는 않습니까? 꼭 나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사실 되게 중요한 에너지원이기도 하고요. 예. 사실 이제 과거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제일 좋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요새는 또 불포화 지방산이 나쁘다. 포화 지방산이 좋다 이렇게 그런 주장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얘기들도 많아요. 근데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네. 일단 장기적인 안정성을 주로 보는데요. 네. 안정성이라고 하는 건 불포화 지방산은 말 그대로 불포화예요. 네. 그러니까 이 공간 안에 사람이 꽉 차 있으면 포화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저희 둘밖에 없으니까 사실 불포화죠. 공간이 남아돌죠. 예. 이게 불포화라고 합니다. 네. 그 과정 중에 뭔가 딴 게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형태학적, 화학적 변형을 이룰 수 있는 물질들을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되면 가열이나 이런 과정 중에 산화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가열을 하지 않고 냉장고에 오래 보관하기만 해도 네.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 뭐 식물성 기름 같은 데서 추출하는 과정 중에도 약간의 열처리나 이런 걸 통해서 이런 변질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불포화 지방산을 요새는 좀 안 좋게 보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근데 사실 영양학적으로 보면 그 만들어지는 과정보다는 사실 그 영양분 자체의 기능, 몸 안에서의 예. 기능 네. 이런 것들을 좀 보는 개념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영양학에서는 분명히 불포화 지방산이 하는 기능이 네. 건강에 이롭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고요. 식품학 쪽에서는 네. 그런 가공하는 과정 중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우리나라 식약처는 기준을 정해놨죠. 예. 그래서 그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면 너네 판매 못해. 라고 해서 시중에 판매되는 이제 식용유나 이런 것들은 네. 그런 기준을 따라서 판매를 하고 있긴 하죠. 그렇죠. 근데 이걸 뭐 오래 쓰고 뭐 흔히 말하면 뭐 조리할 때 뚜껑 열어놓고 그대로 그렇죠. 방치하고 관리의 문제가 또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또 뭐 예를 들어 야채 같은 거 기름에 볶은 다음에 다 못 먹어서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다시 또 재볶고 그렇죠. 이런 과정들이 좀 해롭다고 할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포화지방산이 해롭다, 불포화지방산이 해롭다 이런 것보다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지방이 해롭게 먹는 건 많이 먹는 것과 그 다음에 오랫동안 장기 보관하거나 아니면 가열 재가열을 계속 반복하는 그런 것들이 좀
지방이 포함된 음식을 오래 보관하거나 재가열하거나 이런 경우에 좀 해로울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뭐 가정에 가보면 네. 냉동실에 한 네. 2년 묵은 고기도 오래 보관하는 것도 네. 안 좋구나. 많아요. 그런 것도 많고요. 네. 그 다음에 뭐 그 치킨집에서 치킨 시킨 다음에 예. 다 못 그렇죠. 먹어서 냉장실에 넣어놨다가 네. 다음날 아침에 에어프라이어로 다시 또 구워서 맞죠, 먹거나 맞죠. 네. 그런 것만 좀 피해 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혈관에 쌓인 콜레스테롤이라든지 뭐 지방 찌꺼기 같은 거는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식습관을 좀 건강하게 바꾸면 이게 줄어드는 개념인가요? 아니면 그냥 더 안 쌓일 뿐인 건가요? 사실 혈관에 이미 쌓인 거를 줄일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혈관에 이미 쌓인 건 줄일 수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평생? 네, 아마 평생 안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더 쌓이는 걸 예방하는 개념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혈관에 이제 콜레스테롤이 돌아다녀요. 네. 이 혈관에 콜레스테롤이 돌아다니는데 돌아다니는 이유는 세포한테 주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모든 세포는 필요한 만큼 콜레스테롤을 포도당으로부터 주로 만들고 있어요. 예. 만들고 있는데 몇몇 세포가 더 필요로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부신이라는 신장 위에 있는 세포가 신장에? 있어요. 네. 그 부신은 호르몬, 콜레스테롤을 가지고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정소나 난소 이런 데는 이제 성호르몬을 만들죠. 네. 그러다 보니까 필요합니다. 그래서 걔네들 쓰라고 간이 합성해서 보내줍니다. 간이 합성을 하는군요. 네. 예. 보내주는데 만약에 세포에서 필요 이상을 만들고 있다. 그래서 나 필요 없는데 하면 다시 돌아와야죠. 그렇죠. 그렇죠. 돌아와야죠. 네. 근데 간이 만약에 정상이지 못하다면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게 뭐 유전적일 수도 있고 뭐 예를 들면은 지방간이나 간경화 이런 것들에 의해서 혹은 뭐 감염에 의한 급성 간염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못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혈중 콜레스테롤이 올라갑니다. 네. 그 경우 그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 안 일으키냐는 지금 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일단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제가 명확하게 딱 이렇다라고 얘기할 수는 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예. 하지만 기전상은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몸에 쌓이는 그 체지방 역시도 이제 과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는데, 근데 저번 시간에 이제 우수님께서 잉여 에너지 때문에 결국 살이 찌고 체지방이 는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여기서 이제 잉여 에너지라는 건 그러면 뭐 개인의 기초 대사량에 따라 달라지는 거라고 봐야 되나요? 기초 대사량도 있지만요. 네. 사실 그게 포션이 제일 크긴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이 사람이 쓰는 에너지 이걸 이제 TDE라고 표현을 해요. 그 토탈 데일리 에너지 익스펜디처라고 해서 일일 에너지 총 소비량 이런 네.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거기에는 기초 대사량이 있고요. 이 기초 대사량이라는 개념은 네. 이 사람이 그냥 생명 현상만 유지하고 있어도 하루에 쓰는 에너지 예, 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활동 에너지. 이거는 운동이 아닌 그냥 일상적인 활동들에 쓰는 에너지. 근육 활동이나 이런 것들.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TEF라고 해서 네. 서밋 이펙트 오브 푸드. 이거는 식품을 소화할 때 발생하는 열 발생 에너지. 이것도 네, 기초에 안 들어가네요. 네, 기초에 안 들어갑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엑서사이즈. 그 실제 우리가 의지를 갖고 하는 운동.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중에 한 60 몇 프로에서 많게는 70% 가까이 기초 대사량이 차지합니다. 그 네 가지를 넘어가면 그런 이제 불필요한 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사실 몸은 좀 유동적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 섭취를 많이 하면 그만큼 에너지 소비도 많이 하고요. 가장 대표적인 근거가 에너지 섭취를 우리가 뭐 먹방을 하면은 열이 납니다. 그거는 체지방으로 많이 안 늘리겠다는 몸의 약간의 저항이거든요. 그렇군요. 열 발생을 충분히 해서 예. 그래서 이제 좀 소비를 더 하려고 예. 반대로 이제 안 먹으면 네. 체온부터 떨어집니다. 음. 열 소비를 줄이자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몸이 열을 못 내게 만들죠. 네. 그러면 에너지를 못 쓰게 만드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좀 적응을 해서 조절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정도껏이지란 말을 좀 해야 돼요. 정도껏. 네, 그것도 몸이 조절하는 것도 정도껏이다. 근데 참 억울한 건 인간의 오랜 역사상 네. 인간이 살을 찌는 거는 좀 유해요. 살을 찌는 거는 유해요. 유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먹어서 네. 체지방을 저장하는 거 몸이 저항은 하긴 하는데 네. 그래도 한번 먹어봐. 약간 이런 좀 유하게 한다고. 네, 유하게 합니다. 예. 근데 반대로 이제 살이 빠지는 건 어라? 그러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약간 그래서 더 이상 못 쓰는데 이거 안 되는데 이거 내 옛날엔 중요한 그게 건데. 맞았는데 네. 지금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죠? 그렇죠. 예, 근데 예. 지금은 반대로 하기에는 우리의 이런 환경 변화가 너무 빨랐고요. 어. 환경 변화가 너무 빨랐고 네. 사실 만약에 예를 들어 지금 뭐
그 유튜버 중에 네. 그 먹방 하시는 뭐 찌양이나 이런 분들 네. 이런 분들처럼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사람이 되려면 인류학자분들 얘기에 따르면 한 10,000년 이상 만년 지나야 그게 네, 바뀐다. 10,000년은 예. 걸립니다. 그러니까 찌양하고 비슷한 남자분이 결혼을 하셔갖고 예. 그래갖고 이제 그렇죠. 예. 예. 그런 쪽으로 우수한 그게 그렇죠. 이어지면. 아들딸 예. 계속 낳고 하면 10,000년 걸린다는 얘기죠. 네. 좀 빠지는 걸 좀 유하게 해주지. 예, 알겠습니다. 나는 물만 먹어도 살찐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뭐 이런 분들의 특징이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 특징은 자기가 먹은 거를 아주 잘 잊어버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사람은 기가 뼈 막히게 때리신다, 진짜. 네, 사람은 기가 막히게 자기가 먹은 거를 잊어버리는 혹은 잘 기억 못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물만 먹어도가 아니었네요. 애초에. 네, 그렇죠. 예, 예. 뭐 딴 거 먹고 갈증을 느끼니까 물을 먹는 거예요. 짠 거 먹었겠지. 그렇죠?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선량한 피해자가 생깁니다. 어떤 피해자? 그러니까 정말 나는 물만 먹었다고 예, 예. 얘기하는데 그렇죠. 살찐 정말 피해자. 네, 솔직한 그렇죠. 사람. 그런 분들은 좀 병원에 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네. 뭐 신장이 만약에 문제가 있거나 이렇다면 물만 먹어도 붓기가 계속 오랫동안 몸에 자리 잡고 그러다 보면 그 물만 먹은 게 정말 체중계 숫자로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럴 때는 좀 건강 체크를 해봐야 된다. 그렇죠. 그때는 예. 건강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 온라인상에 도는 사진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같은 무게의 근육과 체지방인데 그 부피 차이는 한 서너 배 나더라. 이런 사진인데요. 저런 사진입니다. 네. 저거는 뭐 실제로 그럴 수 있는 겁니까, 선생님? 옛날에 아주 많이 돌았던 약간 밈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피트니스 업계에서 헬스장에서 네. 저런 거 많이 그러니까 딱 헬스장 딱 들어가면 회원님 아직도 이런 큰 거 갖고 계실 겁니까? 자극은 받아요. 근육으로 바꾸면 몸매가 달라집니다. 예. 네. 근데 저건 좀 거짓말이고요. 그래요? 예. 사실 이제 정확하게 측정하는 건 사람 몸에서 측정하는 건 그 덱사라고 해서 그 DEXA 혹은 DEX라고 하는데 네. 그게 뭐냐면 그 우리 골다공증 측정할 때 그걸 써요. 사람 몸을 색깔로 비춰주는 건데 이중 이제 엑스레이 갖다가 이중으로 해갖고 네. 체성분을 이제 체크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예. 그래서 밀도까지 측정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뼈다구, 그 다음에 근육, 네. 그 다음에 지방을 완벽하게 측정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근데 그거는 골다공증 측정용으로만 보험 처리가 되기 때문에 실험용으로만 사실 쓰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근데 그거 말고 측정하는 좀 오래된 방법이지만 가장 정확한 방법은 수중 체밀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중에서 하는 거예요? 예, 수중에서 들어가서 예. 그래서 사실 저런 모형 근육 1kg와 지방 1kg를 집어넣고 얼마큼의 물이 빠져나오는지를 보는 건 부피 측정에 가장 명확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게 측정해 봤더니 기껏해야 한 1.5배, 한 1.4배? 1.5배 차이 네, 정도였어요. 뭐 3, 4-4배, 4-5배는 아니고요. 과장이네. 네, 좀 과장입니다. 그래도 만약에 지방을 근육으로 바꾼다면 지방을 근육으로 바꾼다면 네, 그렇죠. 그러면 예. 좀 슬림해지겠죠. 그렇죠. 예. 네. 1.5배 정도의 차이는 나니까. 체지방이 피하 지방과 내장 지방 두 가지로 나뉜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두 가지인데요. 네. 사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 이소성 지방이라고. 이소성 지방. 예, 이소성 지방. 일단 이게 피하 지방은 피부 아래에 쌓이는 거고 네, 내장 맞습니다. 지방은 내장에 끼는 거고 네. 맞죠? 네. 예. 이소성은 이소성 뭐죠? 지방이라고 하는 건 네. 있어야 될 위치가 아닌 곳에 있는 지방. 가령 어디? 예를 들면 췌장 안에 있거나. 내장 지방이랑 다른가요? 네. 내장 지방은 주로 이제 내장 주변부에 붙어 있는 지방을 얘기를 하고요. 췌장 안에 쌓여 있거나 네. 간 안에 쌓여 있거나 제일 안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혹은 근육 내에 근육에. 쌓이거나. 네. 그래서 그건 또 따로 근내 지방이라고 하는데 네. 근내 지방도 사람에 따라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 마라톤 선수 같은 이제 활동적인 사람들은 근내 지방을 정말 근내 지방이라고 하고요. 그건 바로바로 끌어다 쓸 수 있는 에너지원. 근데 비만인 사람이 근육 내에 지방이 쌓이는 마블링이 쌓이면 그거 이소성 지방이라고 합니다. 그건 진짜 마블링이구나. 네. 예. 그 이제 배 나온 분들은 이제 배가 나왔을 때 모양이 예를 들어 이제 뭐 두툼하게 좀 접히는 모양인지 아니면 올챙이 배처럼 이렇게 볼록 튀어나왔는지를 보고 이게 피하 지방이 과한 건지 내장 지방이 과한 건지 알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일리가 있을까요? 사실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배가 그 정도로 나오면 네. 피하 지방도 많고 내장 지방도 많습니다. 그래요. 네.
오늘 속 시원하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저한테. 그 사실 그거 갖다가 뭐 자꾸 이제 뭐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좀 명확하게 구분은 안 되고요. 이 남성과 여성은 좀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네. 그 호르몬이라고 하죠. 남자는 안드로젠이라고 하는 남성 호르몬, 네. 그다음에 여성은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여성 호르몬. 네. 이 두 호르몬이 체지방을 저장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보통 안드로젠은 약간 인슐린 저항성을 유도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슐린 저항성이 유도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내장 지방으로 체지방을 좀 모는 성격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꾸 배, 특히 이제 복부, 상복부에 많이 체지방을 가두겠죠. 아저씨들이 배에 많이 나오는 게 그래서 그렇죠. 그런가 보다. 그래서 이제 윗배가 좀 많이 부르는 편이고, 근데 그렇게 지방을 저장을 하면 피하에도 지방이 저장이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고 불리한다고 볼 수는 없고요. 네.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 에스트로겐이 인슐린 저항성을 좀 완화해주고 좀 보호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 호르몬의 성향은 허벅지나 예. 이제 엉덩이 주변 근육부의 피하에다가 지방을 저장해주는 특성이 있습니다. 내장 지방은 남성보단 덜하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만나본 대부분의 여성분들은 항상 하시는 얘기가 저는 엉덩이랑 허벅지가 너무 두껍고 살이 쪄 있는데 이거 어떻게 좀 안 되나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네. 한 번도 그런 얘기를 안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정상입니다. 건강한 겁니다. 자연스러운 거네. 네, 자연스럽고 건강한 거라서 그걸 좀 운동을 하시면서 잘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남성분들은 저 술 빼 나와갖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세요. 제가 보기엔 술 빼도 술 빼지만 많이 드셔서 그런 겁니다. 네, 그렇죠. 술 술만 플러스 먹겠습니까? 안주도 많이 드셔서 그런 그렇죠. 거고요. 예. 제가 그런 분들한테 이런 얘기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는데 주로 이제 그렇게 배가 나오신 분들이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대기업 임원분들이 많으세요. 왜 그럴까? 회식 많아서인가? 식사도 하시고요. 식사 끝나고 나서 이제 위스키나 이런 거에 과일 안주를 주로 드십니다. 과일 안주? 네. 그게 이제 뭐 술 안주는 과일이 좋다. 수분도 많고 비타민도 많고 최악의 메뉴입니다. 과일 안주가? 네, 저는 최악의 메뉴라고 생각합니다. 술과 그렇구나. 함께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안주가 과일 안주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술 안주로 과일을 먹었다고 하면 그래도 약간 건강 신경 쓴 느낌인 줄 알았는데. 제가 왜 그렇게 되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지방간이라고 하죠. 지방간. 지방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알코올성 지방간, 비알코올성 지방간. 첫 번째 알코올성 지방간은 당연히 원인이 알코올이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술을 먹어서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두 번째 비알코올성 지방간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현재 이제 가장 큰 주범은 과당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과당이에요? 예, 과당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포도당과 다르게 과당은 대사하는 장소가 간밖에 없습니다. 우리 혈액을 돌고 돌아도 간밖에 못 먹어요. 그렇군요. 다른 세포들은 과당이 오면 너 뭐야? 하면서 패스? 그냥 패스 이렇게 합니다. 그래요? 근데 간은 자기가 차곡차곡 그걸 먹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글리코겐으로 변화를 하거나 아니면 지방으로 전환을 하는데 이미 글리코겐이 충분히 있을 상태니까 현대인들이 글리코겐이 빌 상태는 없거든요. 지방으로 전환하네요. 그렇죠. 지방으로 전환합니다. 차곡차곡 지방으로 전환해 줍니다. 그럼 술 안주로 과일 먹으면 알코올성 지방간,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콜라보네요. 그렇죠. 제일 안 좋은 거는 과일을 바탕으로 설탕을 집어넣고 만든 화채 뭐 이런 것들. 화채. 저 여름에 자주 먹는데. 그런 것들을 먹으면 지방간이 좀 많이 좀 심화되겠죠. 그렇죠. 그럼 지방간이 그렇게 생기면 그 지방간이 자꾸 이제 간 세포 내에 지방이 쌓이다가 나중에 그 세포가 터져요. 그러면 그 주변에 염증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섬유성 지방 조직이 생기고요. 그렇게 되면 그걸 간경변이라고 합니다. 간경변. 그렇게 되면 이제 당 대사나 뭐 아까 말했던 콜레스테롤 대사가 망가져요. 그렇게 되면 그 안에 있던 지방들이 작고 주변 내장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던 이소성 지방들이 생기는 거죠. 있어서는 안 될 곳에 생기는 지방들. 그렇죠. 그런 것들이 5만 가지 질병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진짜 주의해야겠네요. 그 체지방 중에 갈색 지방, 백색 지방 이런 표현도 들어본 것 같습니다. 이건 뭔가요? 이제 갈색 지방 세포라고 하는 거는 그 몸에서 열을 내는 반응을 촉진하는 세포입니다. 열을 내는 반응.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우리 몸에는 원래 탄단지를 우리가 먹잖아요. 그러면 그게 미토콘드리아라는 데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ATP라는 에너지원을 만듭니다. 이거는 모든 생물이 똑같습니다. 근데 그때 ATP를 만드는 최종 과정, 그러니까 탄단지가 ATP라는 작은 에너지원으로 변화되는 최종 과정에서 그 만드는 효소를 통과 못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이제 예. 짝이 안 맞는 거죠. 아, 예. 예, 그래서 그 짝을 못 맞추는 단백질이라고 해서 네. 이제 짝 풀림 단백질이라고 하는 게 마지막에 풀림 있어요. 단백질. 예. 예. 그거를 많이 이제 갖고 있는, 그러니까 그걸 많이 진행하는 애를 네. 이제 갈색지방세포라고 보통 보고 아, 있습니다. 그래요? 네. 갈색지방세포는 솔로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솔로다. 솔로죠. 그래서 그렇게 예. 하면 열이 나요. 아, 그럼 열이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갈색지방세포는 자기 안에 있는 에너지원을 그렇게 열로 발생시키는 세포입니다. 근데 이게 아기 때는 많아요. 주로 목, 어깨 이런 주변에 많습니다. 예. 근데 이게 성인이 되면서 네. 점점 그게 없어집니다. 그럼 성인이 되면 열을 내기가 더 어렵나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예. 이게 근데 성인은 근데 이제 춥거나 이러면 음식도 먹을 수 있고 아. 옷도 입을 수 있고 능동적으로 예, 대응을 따뜻한 하니까. 것도 킬 수 있고 예.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아기는 사실 그렇죠. 안 되잖아요. 예. 예. 몸에서 그리고 해주면 좋죠. 예. 제 생각은 이 갈색지방세포가 아기한테 많은 이유는 뭐 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면역 때문일 수도 있어요. 아, 왜죠? 아기는 네. 나오면 아직 면역이 완벽하지가 그렇죠. 못합니다. 예. 그래서 엄마의 이제 모유, 네. 뭐 특히 초유를 통해서 네. 불완전한 소화관을 통해서 엄마의 초유가 주는 이런 항체들, 엄마가 형성한 항체들을 받게 됩니다. 예. 그러면 그 항체들을 받아서 엄마가 획득한 면역과 그리고 선천적인 면역들을 길러내야 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열이에요. 열이 충분하지 못하면 그러면 사실 외부로부터 방어를 못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내 몸 안에서 만들어지는 백혈구들이 예. 이제 말초의 모세혈관들로 가서 이제 밖에 아메바 운동으로 이렇게 빠져나가거든요. 네네. 그럼 스물스물 빠져나가서 밖에 있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들한테 야 너네 거기 딱 그만큼만 있어라. 그러니까 너네 서열 정리 딱 하는 거예요. 겁을 줘야 되는데. 네. 근데 만약에 추위에 노출되거나 아니면 몸에서 열을 못 내면 네. 혈관이 축소됩니다. 아. 그러면 얘들이 그 좁은 공간 사이에 아메바 운동을 못 해요. 아, 예. 그럼 못 나갑니다. 아. 네, 못 나가면 네. 이제 못 잡아먹는 거죠. 근데 그러면 만만하게 보이겠네요. 그렇죠. 예. 갑자기 수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늘어납니다. 아. 그게 감염이에요. 아, 그런 원리구나. 네, 그럼 그렇게 감염되면 네. 어떻게든 그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내뱉기 위해서 네. 콧물도 흐르고 네. 이제 재채기도 하고 네. 뭐 이제 열도 나고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열을 발생시키는 데 쓰이는 갈색지방은 좋은 지방 아닌가요? 그렇죠. 좋은 지방이죠. 지방. 근데 아쉽게도 성인이 되면 네. 녀석이 줄어든다. 아. 네, 거의 뭐 이제 연구된 바로 한 1% 이하로 줄어든다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섭취 노력을 따로 해야 되는 건가요? 먹어서 늘어나는 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에요. 네, 먹어서 늘어나는 건 아니고 최근에 이제 뭐 최근은 아니고요. 근 몇십 년간 연구를 통해서 네. 뭐 이리신이라고 하는 단백질 이런 것들을 좀 연구를 했었습니다. 근데 뭐 효과가 없었다라는 연구도 많고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반응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이제 최근에 이제 가장 많이 이 갈색지방 세포의 능력을 활성화시키는 데는 이 크라이오테라피라고 해서 네. 그 통에 들어가서 냉각시키는 거. 아, 예. 네, 그걸 호날두가 통해서 하는 거. 네, 그걸 예. 통해서 예. 이제 어떻게 보면 염증을 잡는 기능도 한다고 하지만 사실 순간에 추운 환경에 노출을 시키면서 피부를 노출시켜서 네. 어떻게 보면 그 갈색 지방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흰색 지방 세포, 화이트 아디포즈 티슈가 네. 브라운 아디포즈 티슈는 못 되고 네. 약간 베이지 아디포즈 티슈가 된다고 되고 있습니다. 아, 베이지. 네, 베이지 베이지라고 세포. 하나요? 네, 그러면서 약간의 갈색 지방 세포의 기능도 좀 하면서 다시 뭐 에너지 저장형인 지방 세포의 기능도 하면서 네. 하는 것들을 추구한다라고 연구는 되고 있어요. 그럼 백색 지방은 뭔가요? 백색 지방은 거의 완벽하게 에너지 저장형입니다. 아, 에너지 저장형.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아, 그래서 갈색 지방이 동물 겨울잠에도 쓰인다고 하는데, 예, 뭐 맞는 말이겠죠? 예, 맞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사람이 살다 보면 말이죠, 체지방이 뭐 쌓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뭐 미적으로도 우리가 무조건 날씬한 게 좋다고 말할 수도 없는 현실인데, 그럼에도 꼭 살을 빼고 체지방을 줄일 필요가 있는 분들,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은 다이어트가 꼭 필요하다. 우수님께서 생각하는 어떤 기준이 있으실까요? 일단 배가 많이 나온 사람은 무조건 빼야 합니다. 네, 사실 전체적인 체지방보다 중요한 건 내장 지방입니다. 그래서 나의 전체적인 체지방률, 그다음에 나의 전체적인 체중 네. 이런 거, 뭐 BMI 이런 치수보다 가장 중요한 건 복부둘레입니다. 복부둘레. 네, 그래서 남자는 90cm 이상, 네. 여성은 85cm 이상. 남자 90cm, 여자 85cm. 네, 근데 이게 재는 게 중요한데요. 꼭 네. 얇은 데를 재시더라고요. 얇은 데를 재시면 안 되고요. 네네. 그 두 발을 어깨 넓이로 서서 네, 네. 호흡을 마셨다가 천천히 뱉고 그 쥐어짜듯이 뱉으면 안 됩니다. 자연스럽게 뱉은 상태에서 갈비뼈의 맨 밑과 네. 그렇죠. 그다음에 골반의 맨 위,
네. 가운데를 재시면 됩니다. 보통은 그냥 배꼽 주변을 재면 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제일 나온 부분인데요. 네, 그렇죠. 제일 나온 부분입니다. 부분으로 예, 재세요. 그 제일 나온 예, 부분을 예, 예. 측정했을 때 남자는 90cm 이상, 여성은 85cm 이상이라면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다이어트를 하셔야 된다. 다이어트를 하셔야 된다. 아. 예, 위험한 상태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바지 치수가 안 맞으면 진짜 큰일 난 거구나.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이제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오히려 말이죠. 뼈말라 다이어트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정말 극도로 마른 체형을 추구하는 다이어트가 유행한다고 하던데 이것도 이제 영양사의 한 분으로서 별로 좋게는 안 보실 것 같은데요. 예. 저도 해봤던 사람으로서 뼈말라 다이어트. 네, 뼈말라 다이어트를 해봤던 사람이고 예. 뭐 이제 거식증에 걸렸었죠. 거식증에 그때. 걸려서 예. 뭐 43kg까지 가봤으니까 사실 거의 뼈말라 분들이랑 뭐 내적 친밀감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그게 사실 정상적인 회로를 갖고 있다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회로라는 게 뭐 사고의 회로? 사고의 회로, 그다음에 몸의 기전, 몸이 체지방을 어느 정도 유지하려고 하는 기전. 네. 따지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근데 되게 오랜 기간 동안 극도로 음식을 거부하고 네. 그다음에 살을 더 빼기 위해서 좀 이제 그런 약물의 도움까지 얻어가면서 하고 있는 분들. 네. 그래서 이제 뼈말라족들 사이에서는 네. 그런 펜터민 계열의 약물들, 나비약이라고 흔히 하죠. 그런 것들을 막 구하러 다니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 예. 예, 좀 심합니다. 그래서 진짜 뼈가 앙상하게 드러나야 하는 부분인데 사실 건강에는 매우 안 좋습니다. 건강에는 오히려 제가 보기엔 뚱뚱한 거랑 별반 다를 바가 없거나 혹은 그보다 더 안 좋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 항상 많은 이제 생물학자들이나 뭐 영양학자, 의사분들이 얘기하는 거지만 가운데 있는 게 제일 좋다고 그래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양극단으로 갈수록 네. 위험성은 증가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뚱뚱하고 배가 나오거나 극단적으로 마르고 뼈가 나오거나 하면은 되게 위험하고요. 제 사례를 하나 좀 말씀을 드리자면 좋습니다. 예. 제가 이 한번 거식증을 고민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뼈말라가 되기 위함을 고민했던 적이 한번 있어요. 언제였냐면 네. 그 지금은 없어졌는데 옛날에 신논현역 사거리에 예, 있는 예. 건물, 지금 아마 아디다스인가 거기 있을 거예요. 네. 근데 거기 2층에 미스터 피자가 있었습니다. 예, 예. 친구랑 거기서 피자를 먹으러 가기로 약속을 했어요. 예. 그래서 강남역에 내려서 이제 걸어갑니다. 예. 그래서 걸어가고 막 흥얼흥얼 걸어가는데 그 강남역부터 신논현역 딱 중간에 예. 그 CGV가 있고 약간 대각선으로 올라가는 데가 있습니다. 예, 예. 제가 거기서 그 친구, 그러니까 딴 생각을 하면서 걸어가다가 네. 어떤 여성분이랑 부딪혔어요. 그리고 넘어졌습니다. 예. 네. 아. 넘어졌는데 여성분이 너무 미안해서 호들갑을 떠시는 거예요. 네. 어떡해요, 죄송해요, 어떡해요 네. 하면서 안 다치셨어요. 그래갖고 죄송해요, 제가 못 봤어요. 그러면서 저 신경 쓰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하고 왔거든요. 근데 그 여성분이 제 등치 한 2배 정도 되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저를 밀쳤다고 생각하시고 예. 제가 못 봐서 부딪힌 건데 예. 그래갖고 이제 제가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친구랑 피자 먹고 커피도 마시고 수다 떨고 집에 왔어요. 네. 그리고 씻으려고 옷을 벗었는데 부딪힌 팔이 멍이 났나요? 예, 다 멍들었습니다. 아예. 진짜로? 그리고 넘어진 쪽 엉덩이와 허벅다리가 네. 싹 멍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안 되겠다. 나 진짜 위험한 거구나 이게.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예, 예. 네, 근데 그게 한 달을 안 가더라고요. 다시 거식증. 네, 다시 또 더 빼고 싶다, 더 빼고 싶다. 그래요. 그게 지금 생각이 생각받기가 들더라고요. 쉽지 않구나. 네. 그래서 예. 결국은 43kg까지 갔었죠. 근데 어쨌든 극단적으로 마른 게 극단적으로 뚱뚱한 사람에 비해서 좋을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이거 없습니다. 명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 국가 통계에 의하면요, 약간 뚱뚱한 게 약간 뚱뚱하다는 좀 개념이 좀 애매한데요. 네. 그러니까 약간 과체중이 제일 총 사망률은 적습니다. 그러니까 총 사망률로 평가하자면 네. 약간 뚱뚱한 게 가장 건강합니다. 예, 딱 보면 아시잖아요. 이제 네. 선생님은 저는 약뚱보다는 더 위죠. 약뚱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 너무 기준이 높아요. 너무 기준이 높아요. 그래요? 네, 너무 기준이 높아서 저 방심합니다. 자꾸 그러시면. 예. 방심은 안 되시죠. 네. 예. 그래서 방송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워낙 많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좀 기준이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방송에 나오는 연예인분들 아니면은 저 정도는 뭐 마른 것도 아니야, 정상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맞아요. 많은데 예. 사실 정상 체지방률은 여성분들한테 한 30%도 네. 사실 정상 체지방률입니다. 예. 네. 30%. 사실 헬스장 가면 대부분 여성분들이 30% 나오거든요. 그 이상 나오기도 하고 네. 정상입니다. 어느 순간 30%라고 하면 되게 빼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 체중도 많이 나가고 30%라면 빼셔야 합니다. 예. 근데 뭐 이런 기준 있잖아요. 마른 비만. 예. 그렇죠? 그분들은 체지방을 뺄 게 아니고 근육을 늘리셔야 합니다. 예. 그 체지방률이라고 하는 건 체중 대비고 네. 근육 대비도 결정이 되기 때문에 네네네. 그런 분들은 근육을 늘리셔야 됩니다. 제발 헬스장에 가서 저 살 빼려고 하세요. 지방 줄여주세요가 아니고 제발 저 웨이트 가르쳐주고 운동 가르쳐줘서 근육 좀 키워야 될것 늘려주세요라고 같습니다.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 생물학적으로 살이 빠지고 몸의 둘레 이런 게 좀 줄어드는 과정은 좀 쉽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원래 잉여 에너지가 있는데 그걸 내장에다 저장을 해요. 네. 그리고 근육을 많이 쓰고 활동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피하에도 좀 저장을 합니다. 네. 최근 밝혀진 건데 운동을 많이 안 하는 사람은 피하 지방이 잘 안 찝니다. 운동을 많이 안 하면 피하 지방이 안 쪄요. 네, 피하 지방이 안 찌고 내장 지방 내장으로? 쪽으로만 찝니다. 말초로 보낼 이유가 없죠.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그냥 뭐 내장기 주변에다가 그 이동시키는 것도 에너지니까. 예. 그래서 그냥 주변에다 대록대록 저장을 해놓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강 이슈가 많이 생기는 거죠. 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제 에너지를 만약에 쓴다고 하면 예를 들어 먹는 에너지를 결핍을 시키거나 네. 아니면 근육 활동을 통해서 에너지를 쓰자고 하면 네. 그러면 지방세포에서 에너지가 이제 분비돼서 나와요. 그때는 여러 가지 호르몬이 작동합니다. 성장 호르몬도 있고 갑상선 호르몬도 있고 그다음에 부신 피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들도 부신 수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들도 있고 네. 부신 피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들도 있고 이제 교감신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들도 있습니다. 이런 호르몬들이 지방세포에 다가가서 네. 달라붙어요. 그러면 지방세포 안에 있는 지방이 분해돼서 예. 혈액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걔들이 돌면서 심장이나 근육 같은 수축하는 근육 조직들에 들어가서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거죠. 예. 그때 이제 지방이 에너지로 쓰이는 과정은 그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 내로 들어가서 예.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포도당이나 아미노산이랑 다른 점은 물론 걔들도 미토콘드리아에 들어가서 대사할 수 있지만 네. 그 친구들은 미토콘드리아 밖에서도 대사될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무산소 대사라고 그래요. 산소가 대사. 없는 대사. 예. 그렇죠? 네. 근데 지방을 태우는 대사 네. 혹은 탄수화물이나 단백질도 이제 산소가 있는 상태에서 대사하는 방식은 유산소 대사라고 해요. 대사. 그건 꼭 예. 미토콘드리아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그렇죠. 거군요. 예. 우리가 지방을 태우려면 꼭 미토콘드리아를 이용해야 되고 네네. 그러기 위해선 산소가 꼭 필요합니다. 음. 그래서 산소를 주로 이용하지 않는 운동은 네네. 에너지 소비는 많지만 네. 사실 따지고 보면 지방을 많이 쓰지는 않아요. 지방 태우지는 못한다. 네. 이제 한간에 이제 많이 있는 얘기가 무산소 운동하면 지방은 아예 안 쓰인다. 거짓말이에요. 무산소 운동을 산소를 아예 안 쓰고 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예. 빠지긴 빠집니다. 단지 예. 효율이 떨어질 뿐입니다. 그럼 지방 태우려면 유산소 운동이 효과적이다. 그렇죠. 근데 이제 많이들 알려져 있는 게 예. 어느 구간, 어느 산소를 섭취하고 어떻게 운동을 하는 구간에서 네. 이제 지방이 잘 타냐를 네. 보면은 이제 우리 흔히 존이라고 하죠. 존 1, 2, 3, 4, 5 이렇게 나누는데 네. 존 2라고 하는 구간에서 이제 지방이 많이 탑니다. 예. 가장 많이 탑니다. 네. 근데 문제는 존 2 구간은 에너지 소비량 자체가 많진 않아요. 네. 운동 강도가 낮으니까. 그렇죠? 아. 그래서 지방에 타는 효율성은 높으나 네. 에너지 소비량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방법은 오래 해야 합니다. 그 존이라는 게 뭐 영역을 어떻게 나누는 존이라고 하는 거 영역은요. 예. 이 사실은 그 최대 산소 섭취량으로 해요. 산소를 내가 섭취할 수 있느냐. 근데 그거 측정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심박수에다 대입을 합니다. 네. 그래서 보통 220 예. 그다음에 빼기 자기 나이 네. 그리고 곱하기 0점 몇이라고 하는 퍼센테이지를 정합니다. 네. 그 존투 구간은 0.6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보통 220에서 자기 나이를 뺀 다음에 네. 곱하기 0.6으로 하는 거죠. 예. 그럼 뭐 예를 들어 100 한 2, 30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 100, 2, 30 구간을 처음에 운동 목표로 잡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걷기나 달리기에 네. 운동 목표를 처음엔 그렇게 잡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운동을 내가 처음 시작했다면 그게 존투가 맞아요. 근데 한 보름? 꾸준히 보름? 한 달 네. 정도 하면 그게 존투가 아닙니다. 그래요. 금방 적응해버려요. 아, 네, 그러면은 네.
사실 좀 더 올려야 너무 됩니다. 약한 거죠. 네, 예. 그러면은 사실 되게 운동을 실제적으로 해서 측정해봐서 해야 되는데 그냥 저는 거기서 한 20 정도 더 올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아까 120 정도가 나오면 네. 그때는 140 정도 구간을 정해야 존2가 된다는 얘기죠. 예. 그 정도 구간으로 운동을 하셔야 체지방이 많이 지방이. 빠지고 그걸 매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이 많이 써야 되다 보니까 네네. 그래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2번 정도만. 네, 그 정도를 좀 길게 네. 갈 수 있는 존투 구간에서 유산소를 하시고 그다음에 나머지 날은 웨이트하고 간단하게 한 2, 30분 정도 약간 강도 높은 유산소 그때는 존 4, 5? 이 정도. 4, 5요? 예, 그러면 거의 헐떡헐떡 수준이에요. 예. 네. 아니 존2도 시간이 많이 들어서 일주일에 2번만 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네. 다른 날에 존 4, 5로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날은 근데 대신 시간이 짧죠. 시간은 짧으니까. 네. 뭐 웨이트 한 1시간 하고 예. 그존 5 정도로 한 20분? 네, 이 정도만 해도 결국 네. 운동은 매일 하는 게 맞다. 네, 사실은 제가 주장하는 게 그거거든요. 운동은 매일 하셔야 되고 삶의 하나의 습관, 그 프로그램이 되어야 된다. 근데 운동을 이제 내가 애써 시간과 노력 비용을 들여서 의지를 갖고 하려고 하면 네.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근데 대부분 분들이 이제 운동이 습관화가 안 되는 이유는 작심을 하고 가갖고 한 번에 많이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노력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예. 그 노력 에너지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금방 지쳐요. 맞아요. 그럼 아예 손 놓습니다. 네. 작심삼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냥 하루에 제발 1시간이라도 예. 혹은 30분이라도 꾸준히. 꾸준함이 중요하다. 네. 예. 체지방 줄이려면 공복 운동이 좋다 이런 말을 공식처럼 알고 있는데 일단 맞는지 궁금하고 맞다면 왜 맞는지. 예. 지방을 줄이는 효율성 자체는 공복 운동이 좋긴 합니다. 예. 네, 좋은 이유는 일단은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이 세포에서 빠져나오려면 네. 호르몬들이 필요합니다. 예. 그 호르몬을 통칭해서 이화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잘 때 이제 성장 호르몬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고요. 예. 이 호르몬이 지방 세포로부터 지방을 뽑아내 줍니다. 예. 뿐만 아니라 갑상선 호르몬, 그다음에 에피네프린 이런 호르몬들이 네. 뽑아내 줍니다. 네. 그게 제일 잘 작용할 때가 아침에 일어날 때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예, 아침에 일어날 때 가장 잘 작용하고 있고요. 네. 단지 이제 우려가 되는 부분은 공복이 너무 길어지면 이제 그런 그 호르몬들 작용이 너무 심해서 단백질의 분해가 많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적인 수준에서 그럴 가능성은 흔치 않고요. 저는 그래서 뭐 직장인들이 네. 살을 빼고 싶다면 네. 아침 공복에 유산소 운동 하라고 합니다.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퇴근 후보다 출근 전에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네. 그리고 예. 뭐 만약에 여유가 된다면 네. 퇴근 후에도 뭐 1시간 정도 따로 운동을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오전에는 뭐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유산소 운동을 하고 네. 예. 그리고 퇴근 후에는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거나 아니면 따로 뭐 본인이 취미를 갖고 있는 운동들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전에 3, 40분 유산소가 좋다. 네. 예. 요거 가장 궁금했는데요. 나이살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만 왜 나이 먹으면 예전만큼 살이 잘 안 빠집니까? 일단은 네. 이게 그 우리 지난 시간에 예. 세포 노화라는 얘기를 좀 했을 거예요. 예,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동화 저항이라는 게 생긴다. 동화저항. 그렇죠? 네, 동화저항. 예. 그러니까 사실 나이가 먹으면은 네. 점점 우리는 똑같은 에너지를 먹고 있는데 세포는 에너지를 점점 덜 써요. 그렇지. 예. 만들 게 별로 없거든. 예. 예, 혹은 만드는 걸 별로 안 하거든요. 예. 그리고 세포는 점점 더 망가지고 있기 때문에 끌어다 쓸 수 있는 내적인 에너지는 많습니다. 슬프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잉여 에너지를 저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나이살이 찌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그거고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난 똑같이 먹는데 왜 자꾸 살이 붙지라고 해요. 근데 그런 부분이 좀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지방이 빠지는데 불균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런 얘기를 들어요. 뭐 예를 들어 어떤 특정 부위만 살 빼는 거 안 된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빠질 때는 전신이 골고루 빠진다. 맞습니다. 근데 네. 그 골고루가 완벽하게 형평성이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차이가 있구나. 어떤 부위들은 좀 빨리 빠지고 예. 어떤 부위는 좀 늦게 빠집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걸 결정하는 게 이제 베타 수용체라는 것들인데 예. 그 베타 3 수용체라는 게 있어요. 예. 이게 아까 말했던 뭐 아드레날린이나 이런 호르몬들이 결합하는 수용체입니다. 근데 그 수용체가 많은 데는 지방을 잘 뽑아줘요. 잘 뽑아줘요. 네네네. 대신 저장은 잘 안 합니다. 근데 반대로 그게 없는 데는 저장은 잘 하는데 네. 뽑아내는 건 힘듭니다. 나이 먹으면 베타 수용체가 없나 보다.
그런 거라기보다는 예. 이게 계속 불균형이 생기는 거죠. 아. 그럼 어떻게 되냐면 예. 배, 허벅지, 예. 그다음에 엉덩이 예. 이런 데는 자꾸 쌓이는데 아. 뽑아내는 기능은 떨어지는 겁니다. 아. 반대로 얼굴, 손발 이런 데는 쌓이는 거 잘 안 쌓이고 뽑아낼 땐 가장 먼저 뽑아내집니다. 아, 그런 거구나. 예. 그럼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면 그냥 이거 뭐 100% 모든 사람이 다 똑같다는 건 아닌데 예. 거의 대다수가 그렇다는 얘기죠. 얼굴이나 손발 이런 데 먼저 빠져요. 예. 그러면 사람들이 항상 이런 얘기합니다. 요즘 다이어트 해? 왜요? 그랬더니 얼굴이 좀 고랐네 그만해. 맞아, 그럼 사실 이 사람은 속으로 보면 배에 지방이 한가득. 그렇죠? 맞아, 근데 맞아. 주변에서 자꾸 너 요새 다이어트 심하구나. 야, 좀 그만해. 맞아, 그 맞아. 얼굴 안 돼 보여. 이런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사실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데 사실 끝까지 다이어트를 해서 배, 복부, 그다음에 허벅지, 엉덩이까지 싹 빼고 맞아. 유지를 잘 해낼 수 있다면 예. 괜찮을 텐데 대부분 그렇게 못하고 중간에 그만둬요. 아, 그러면 이제 흔히 맞아. 말하는 요요가 오죠. 예. 요요가 안 올 수 없어요. 아, 그러니까 요요가 오면 또 배, 복부, 허벅지부터 찝니다. 아, 거기부터 또 찌니까. 네. 아, 그리고 나서 살이 한참 다 찌고 나면 얼굴과 손발이 살짝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럼 또 얘기하죠. 너 너 요새 좀 살이 찌는 것 같다. 올랐다. 네. 그러면 또 다이어트를 해요. 그러면 조금 뺐는데 또 아이고 얼굴 안 돼 보여 그만 빼. 이렇게 배를 얘기를 봐야 하니까. 됩니다. 배를. 네. 여러분. 그게 이제 나이살로 계속 추정이 되는 거죠. 여러분도 예전 영상 돌려보시면 제가 얼굴 살까지는 좀 뺐을 때가 있어요. 예. 근데 그때도 배는 들어가지 않았다. 네. 예. 이해가 되네요, 이제.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올리브유와 다른 기름은 이건 정말 개인이 궁금했던 질문 같은데 올리브유와 다른 기름은 영양학적 차이가 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2스푼 먹는 게 유행이다. 저도 들어봤는데. 예. 뭐 이제 올리브유가 위고비 효과를 가진다. 이런 식의 이제 얘기예요. 네.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이게 이제 회장 때문에 그래요. 회장이라고 하는 건 소장의 맨 마지막 부위. 우리 지난 맞아요. 시간에 위고비 단백질 얘기를 편에 했잖아요. 나왔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인크레틴 호르몬을 분비시키는 기능을 하는데 거기까지 누가 도달할 수 있냐? 거기 가장 잘 도달하는 영양소는 장쇠사슬 지방산입니다. 길이가 긴 지방산. 그게 얼마큼 들어있느냐인데 사실 식물성 기름들은 대부분 그게 많이 들어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뭐 사실 따지고 보면 코코넛 같은 것만 아니라면 예. 사실 많이 들어가 있어요. 버터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아. 동물성 뭐 돼지기름, 예. 소기름 이런 것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식물성 기름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회장까지 가겠네요. 그렇죠. 예. 근데 올리브가 유행을 하는 이유는 예. 일단 맛이 있어요. 식물성 먹을만 기름 해요. 중에. 네, 일단 먹을만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올리브유가 건강에 좋다는 연구들은 사실 많이 나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짜내는 이런 과정에서 네. 흔히 말하는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하는 과정은 이제 저온 압착을 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일상적인 판매되는 대기업들이나 이런 데서 팔고 있는 일반 식용유 이런 것들처럼 고효율로 빨리 뽑아내기 위해서 고온에서 이제 추출을 하는 식용유랑 좀 다르다는 게 이제 많은 대중들한테 퍼져 있는 지식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차이가 있다고 보는 거고 왜 고품질의 엑스트라 버진이 더 위고비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이유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장쇠사슬 지방산인데 그걸 가리진 않거든요. 그래요. 예. 예. 근데 단지 그 안에 들어있는 뭐 산화된 물질이나 이런 것들 차이에서 다른 건강 효과를 누린다? 이런 것들은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그 인크레틴을 분비하는 효과라고 하면 네. 길이가 긴 지방산을 충분히 먹으면 충분히 되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저는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을 응원합니다. 예. 그러니까 위고비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네. 아침 공복에 올리브유 한두 두 스푼 정도를 스푼. 먹는 거 저는 뭐 하실 수 있다면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하는 게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뭐 그걸 먹는다고 해서 그렇게 건강에 불혜택을 줄 것 같진 않고 뭐 만약에 진짜 위고비 효과가 있어서 효과를 본다면 혈당 강화 효과를 준다면 뭐 현대인의 식습관에서는 꼭 해야 되는 조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많은 분들이 진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게 이제 결국 혈당 강화 효과가 제일 크잖아요. 예. 혈당 강화 효과가 제일 큰데 많은 분들이 좀 망각하고 있는 게 예. 대한민국 사람들은 OECD 국가 중에 제일 잠을 안 잡니다. 적게 잡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고 하죠. 예. 예. 그럼 아침에 예를 들어 충분히 자고 몸을 웜업 시킨 다음에 일어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잘 때도 쿨다운을 시키고 깰 때도 웜업을 시킵니다.
그 자는 사람한테 찬물을 한 바가지 빡 부어서 깨우면 이 사람이 화내고 놀라고 스트레스 받아요. 근데 젠틀하게 가서 일어날 시간이야 하고 깨우면 부드럽게 일어나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웜업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깰 때. 근데 자, 내가 충분히 자면 뇌가 피로 물질을 다 그치. 제거했으니까 너 일어나. 이제 일어날 때 하고 스스로 호르몬을 분비시키고 신경을 활성화시켜서 깨웁니다. 그럴 때 기분 좋죠. 네, 그럴 때 기분 예, 좋죠. 예. 그러니까 스트레스 덜 받죠. 예. 혈당도 많이 안 오릅니다. 예. 근데 알람 잠을- 소리 듣고 억지로 그렇죠. 잠을 충분히 예. 못 잤어요. 예. 근데 지금 출근해야 돼서 알람이 막 날 깨워. 그러면 스트레스 엄청 받거든. 그렇죠. 예. 그러면 혈당이 올라갑니다. 잠이 진짜 중요한데. 그렇죠. 근데 잠은 여전히 적게 자면서 아침에 혈당이 올라가니까 뭐 올리브유를 먹는다. 아침에 뛰어야 한다. 아침에 탄수화물 먹으면 적이다. 이런 식으로 좀 해석하는 건 다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근본적인 거부터 해결을 하고 그래도 혈당이 안 잡힌다면 그럴 때는 뭐 올리브유를 먹던지 네. 아니면 아침에 좀 조깅을 하던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잠을 충분히 잤을 때 그 모든 것들이 더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는 거네요. 네. 예. 좋습니다. 자,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끝으로 이제 다이어트 정말 꾸준히 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고 난 실패자다 이렇게 자책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우리가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근본적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지 뭐 따뜻한 위로를 곁들여서 좀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따뜻한 위로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제가 원래 이제 뭐 다이어트나 영양학 강의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네.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가장 큰 위로는 너의 탓이 아니야 환경 탓이야. 가 일단 가장 큰 위로고요. 예. 근데 그건 몰랐을 때 얘기고 따끔하게 가자면 네. 그건 몰랐을 때 얘기고 네. 알게 됐으면 그다음부터는 너의 탓이야가 가장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잡지사 보신 분들은 다 알게 되셨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들으신 분들은 여러분 자신의 탓입니다. 탓입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다이어트를 잘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다이어트에 대한 지식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 게 문제다. 네. 그러니까 다이어트에 대한 그 이야기들이 예. 혹은 과학이 예. 접근법이 너무 많습니다. 예. 뭐 사실 따지고 보면 한 17,000가지 육박하게 되고 있다고 17,000가지는 아니라 27,000가지. 27,000가지? 그리고 그 세부적인 방법들을 따지면 거의 10만 가지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오히려 더 지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는 다이어트 방법은 일단 그 너무 단기적으로 보면 다이어트는 성공할 수 없다예요. 사람들이 3개월만 보고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3개월 이후에 대한 대책은 세워놓지 않습니다. 근데 다이어트는 3개월짜리가 아니고 평생 가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3년에서 5년 이상은 유지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그러니까 내가 멀리 갈 생각을 하고 가면 예를 들어 지금 목동에서 네. 영등포를 갈 생각을 하면 네. 별 생각 없이 갑니다. 근데 목동에서 부산을 갈 생각을 하면 많은 계획을 하게 되죠. 그렇죠. 예. 그렇죠. 무리하지도 않고. 꾸준히 갈 수 예. 있는 계획과 무리하지 않는 예. 계획을 세우겠죠. 예. 근데 영등포 갈 생각하면 온갖 무리란 무리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뛰어서라도 가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 현대인들의 이 급한 마인드 그리고 뭔가 빨리빨리 결과물을 뽑아내고자 하는 이 비교 심리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뭐 적어도 뭐 일주일 안에 7kg 뺐어, 일주일 안에 10kg 빠집니다. 이렇게만 드시면 일주일에 7kg 빼집니다. 이런 얘기들에 너무 쉽게 넘어가세요. 자극을 받아요. 예. 너무 넘어가세요. 예. 근데 일주일에 정말 7kg를 뺄 수는 있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그 이유가 아무것도 안 된다는 얘기지. 그 더 안 찌면 다행이라는 얘기지. 근데 그 이후 얘기는 아무도 안 해주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3년에서 10년 정도는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다이어트에 대한 매핑을 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고 멀리 볼 수 있는 토끼와 거북이의 경쟁에서 거북이가 될 수 있는 마라톤 하듯이 해야 된다. 그렇죠. 100m 방법을 달리기가 찾아봐야 아니라. 된다는 얘기죠. 예. 길게 뭐 평생 습관화하는 게 진짜 중요한데 쉽진 않지만 노력을 해봐야겠습니다. 진짜 마치면서 지난 시간에 단백질한테 영상 편지 보내고 마무리했잖아요. 나대지 말라고. 예. 오늘도 지방에게 영상 편지 한 말씀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방이 워낙에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네. 특히 이제 의사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많다 보니까 지방아 정리정돈 좀 하자. 정리정돈 좀 하자. 정리정돈 좀 할수 알아서 좀 정리 좀 해줘. 예. 자, 스포츠 영양사 우수님과 오늘은 지방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여러분도 더 궁금하신 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다음 시간 모셨을 때 우수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